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좀 포근하다고까지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눈이 녹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조금 추위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이죠. 그래서 일단 주간 증시 전망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이죠.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을 늘 하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코스피가 1.5% 올랐고요. 코스닥도 2.79%, 근 3% 가까이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주말에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이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그러면 참 오래간만에 좀 편하게 주말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강세 배경을 좀 보면 일단 중국발 호재가 좀 있었죠. 작년 말에 이 중앙경제공작회의 때 올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그 얘기를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펼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정유, 석유화학, 엔터, 여행 이쪽 업종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정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주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업종이 다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3% 가까이 급등하게 된 배경도 좀 됐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CS 2025 이거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벤트 효과도 지난주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8일 날 나오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이번 주에 상당히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딱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겠다는 얘기도 미리 좀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8조 원대 초중반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7조 원대 후반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좀 우려 섞인 전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난주에 아마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하는 그런 기사들도 지난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지난주에 1,470원대 결국은 이제 거기서 마감이 됐는데 정부의 좀 개입으로 당국의 개입으로 1,460원대 중후반까지 살짝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환율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좋았습니다만 이번 주는 역시 또 좀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한 주를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코스닥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서도 이 얘기가 중요한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먼저 보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월 달, 며칠 안 됐습니다만 1월 달 들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입니다. 기관이 968호, 외국인이 140호 이렇게 사고 있죠. 개인이 이제 1,000억 넘게 팔고 있는데요. 요건 1월 달 며칠 안 됐으면 1월 달 상황이고 12월 달로 가면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코스닥에서만 7,200억 가까이 샀고요. 기관도 3,6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을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지난 12월 달에 많이 샀느냐. 결국은 저가 매수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난해 한 해 동안 21%가 넘게 급락을 했죠. 사실 이 정도면 폭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주요 지수 43개 지수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가격이 싸다라는 이런 메리트가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매년 연말쯤 되면은 그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담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팔죠. 50억이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들이는 요 상황이 항상 벌어집니다.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이제 파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코스닥을 사들이죠. 주식을 사들이죠. 그게 꼭 코스닥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수급 문제가 한번 특히 개인 투자들 수급이 안 좋았던 게 이제 1월 달 들어가서는 다시 이제 환입이 된다, 다시 들어온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 지금 수급 문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앞서 CS 2025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번 CES 2025에서 관심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뭐 로봇, AI, 또 양자 컴퓨팅 이런 쪽도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후반에 많이 올랐죠. 결국은 이벤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증권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딱히 지금 실체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흐름이 테마였던 그런 효과가 떨어지면 주가가 또 급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 환율 얘기도 당연히 좀 해야 되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게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주입니다.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 작년에 주주환원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사실 작년에 연중으로 비교적 괜찮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주였다 볼 수가 있는데 막판에 특히 이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금융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융주들, 특히 금융 지주사들의 이 주주환원 정책의 이 기본 베이스가 바로 CET1, 세트1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보통주 환원 비율,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보통주 자본 비율 같은 경우 13% 전후를 기준으로 좀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30%, 40%, 50% 이렇게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이를테면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 10원 오를 때마다 이 세트 비율이 2에서 3bp 정도 하락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지 주주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 수가 있는 건데 떨어진다고 그러면 하고 싶었던 걸 하려고 약속했던 부분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재료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을 최근에 굉장히 좀 연말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면은요.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8만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는데 17%나 주가가 떨어졌죠. 사실 제일 많이 작년에 올랐고요. 보면은 오른쪽 끝에 외국인 순매매 보시면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집중해서 팔았고 그게 주가의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신한주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다 두 자릿수 이상 하락했는데 신한과 하나 같은 경우도 역시 1,0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우리금융만 이제 외국인이 150억 정도 소폭 순매수한 정도 그 뭐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 환율 문제가 1,300원대를 일단 들어서야지 후반이라도 1,300원대를 들어서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이 계속 뭐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적어도 1월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금융주주사들이 환율이 이렇게 강할 때도 약속했던 주주환원 정책을 어김없이 계속 펼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건 신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로 서강대 그 김영희 교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니까요. 지금 이게 정치적 불확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환율이 좀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20% 이상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20% 이상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 내려와도 대략 한 150원 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1,350원대, 1,300원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내려가도 금융주들은 상당히 좀 어떤 계기를 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금융주들은 그 동안에 떨어졌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원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금융주들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간 ETF들 주로 이 펀드들 수익률을 살펴보는 펀드와치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주가 뭐 엄청났죠. 그래서 로봇주를 많이 편입한 그런 ETF 상품들의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은요. 가장 높은 수익률이 KB자산운용의 이 로봇 ETF 상품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13.6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2위도 역시 로봇주 9.9% 거의 10%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방산 쪽이 여전히 지난주에 좋았죠. 그래서 방산 관련된 이 ETF 상품들이 9에서 6% 정도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익률을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도 방산이 여전히 13%로 제일 높은 걸 보면 역시 이 방산 쪽이 계속 좋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39%, 약보합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이 2.45%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지난주는 우리 주식시장이 그나마 상황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수익률이 2%가 넘어서 일본이 좀 상당히 좀 좋고 오늘 아마 기사들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 증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역시 일본의 레버리지 ETF 상품이 3.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